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이 차기 당권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의 단독 출마 시 선출 규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들 오늘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 서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 대변인, 윤희용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나온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참조하실 수가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소폭 하락하면서 25%를 기록을 했습니다. 총선 이후에 두 달 넘게 20%대에서 횡보를 이어가고 있는데 윤희용 센터장님, 어떤 점에 좀 주목해야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총선 이후에 그 전에는 한 30%대 나왔었는데 네. 이 한국갤럽 조사 기준으로 총선 이후에 계속 이제 20% 중반대 이제 횡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해외 순방 효과라든가 포항 앞바다 유정 관련 이슈들 이것들이 이제 긍정적으로 영향을 거의 이제 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지금 보게 되면 TK 지역 같은 경우 이제 49% 이제 긍정 평가를 하고 있고 또 60대, 70대에서는 44%, 52%, 뭐 긍정평가 비율이 의미 있게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원래대로 한다면 이런 층에서 더 높은 이제 긍정평가들이 나와야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핵심 지지 기반 층에서도 좀 낮아진 측면들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이념 성향층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또 중요한 부분인데, 뭐 진보 성향층은 이제 부정평가가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보수층에서도 보게 되면 긍정평가가 45% 정도에 이제 머무르고 있고 중도층 같은 경우에는 19%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중도층에서 굉장히 비판적인, 그러니까 부정평가가 70%가 넘는데 중도층의 민심이 상당 부분 이제 미탈해 있는 상황.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국정 수행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굉장히 낮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이제 국정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변동성이 큰 지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수철 같다는 표현들을 씁니다. 그러니까 좀 늘어졌다고 하더라도 용수철이 다시 복원이 되잖아요. 그만큼 이제 변동성이 또는 회복성이 잘 나타나는 지표인 상황인데 지금 오랫동안 한 20% 중반대 오면서 이 회복력이 상당히 좀 약화된 상황이어서 전반적인 어떤 점검이 좀 필요한 상황 아닌가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네, 사실 총선 전만 하더라도 30%대를 계속해서 유지했었는데 총선 이후에 20%대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모습입니다. 윤희석 대변인께서는 그 배경을 뭐라고 보십니까? 네, 이제 총선 이후에 20%대로 이제 거의 고착화된 분위기인데요. 이제 집권 2년이 지났기 때문에 또 앞으로 2년 동안은 큰 전국 선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전국적인 어떤 지표에서 가장 중요하게 국민들이 볼 것은 경제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이슈보다는요. 그런데 미국에서 금리 인하가 안 되고 있고 그러면 물가가 계속 오르는 상태가 유지되면서 우리나라 물가도 거기에 연동돼서 지금 계속 높은 상황, 집값도 들썩이고 있는 상황. 이러한 경제적인 여건이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반등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경제의 원인이 좀 큰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분석해 주셨는데 서영주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전체적인 지표가 나아질 게 없죠. 그런데 그 20%대로 떨어지고 나서 좀처럼 반등하지 않습니다. 뭐 대여항골에 저희가 다 잊어버렸죠. 산유국의 꿈 그 얘기가 한참 들썩이다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부분들에 있어서는 지표는 출렁일 수 있으나 그 부정평가의 전체 이유를 보면 명확해집니다. 그러니까 민생경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거부권이나 해병대 김여사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 두 축으로 딱 나누면 민생경제는 뭐냐면 이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들은 무능력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능력 측면을 보는 것이고 거부권 해병대 김여사는 이 특권 부분인데 이거는 본인이나 또는 본인의 배우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태도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태도가 독선적이고 불공정하다라고 있는 평가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좋아질 리가 있겠어요? 한쪽은 무능력한데 태도도 안 좋아.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전체적으로 뭐 중도층도 중도층이지만 TK나 PK 쪽에서도 조차도 보수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박한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 상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한동훈 후보 간 4파전으로 치러지는 국민의힘 당권 경쟁이 뜨겁습니다. 여론은 어느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지부터 먼저 좀 짚어보겠습니다. 뉴시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에이스 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25일과 26일 성인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한 차기 당대표 적합도를 봤을 때 한동훈 후보가 37.9%, 나경원 후보 13.5%, 원희룡 후보 9.4%, 윤상현 후보 8.5%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도 살펴보겠습니다. 한동훈 후보 59.3%, 원희룡 후보 15.5%, 나경원 후보 12.6%, 윤상현 후보 5.9%로 나타났습니다. 최근에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이다. 그러니까 어대한 분위기가 조금 좀 분위기가 달라진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만 여론조사 결과로만 봤을 때는 아직 한동훈 후보가 좀 앞서가는 모습이네요. 네, 맞습니다. 최근 한 일주일 동안 사실은 선거 구도가 이제 원희룡 전 장관이 출마하게 되면서 이제 급변하면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대 이제 다른 후보들 되면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집중적인 공세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캠페인이 굉장히 집중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지율도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한 일주일 단위로 나오는 이 조사 결과들을 보게 되면 최소한 국민 여론과 국민의힘 지지층, 지지자들의 여론에서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어떤 선호, 지지, 또 이것이 흐름이 크게 이제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남은 기간 동안도 큰 변화가 있을지 여부가 이제 주목되는 상황인데, 다만 이제 이 전당대회 룰은 국민의힘의 당원들이 80%가 차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일반 국민과 국민의힘 지지자들하고는 좀 다른 결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당원들이 이제 판단이 어떻게 갈 것이냐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 다만 또 한 가지 봐야 될 것은 아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얘기를 했는데요. 그 부분도 남은 기간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다른 후보들은 친윤 후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뭐 비윤 또는 반윤 후보로 이렇게 이제 여겨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만약에 남은 이제 7월 동안 전당대회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지지율이 상당 부분 회복이 되고, 그래서 국정 주도력도 좀 복원을 시키면서 인기가 좀 다시 부활하게 되면은 그러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갔던 지지가 약화될 가능성은 있는데,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좀 낮은 상황으로 정체돼서 계속 간다라고 한다면 뭔가 좀 변화가 필요하지 않는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약간 반한 비윤 또는 반윤 후보로 자리매김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위상이 유지될 가능성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권 일각에서 어대한 분위기가 흔들리는 이유 중에 하나로 한동훈 후보가 출마 선언을 하면서 해병 특검법안을 들고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당원들, 특히 영남권 당원들이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들이 여권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윤희석 대변인께서는 지금 영남 당원들이 지금 당원의 4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영남권 판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영남이라고 해도 부산, 경남, 울산하고 대구, 경북하고는 좀 많이 성향이 좀 다르다고 봅니다. 여론조사 결과만을 인용을 해본다면 전국 평균 지지율보다 대구, 경북 그리고 부산, 경남 이쪽 지지율이 더 높아요.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특검법안 제안한 것이 당원들 또는 지지층에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더 높였느냐, 이 분석에 대해서는 좀 의문스러운 상황이고, 아직까지 그렇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그 영남 공략 방법도 굉장히 후보들마다 달라서 그것도 어떻게 작용할까 이제 봐야 되는데, 다른 후보들은 이제 유력자들, 뭐 대구시장이라든지 경북지사를 이제 만났는데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만남을 거절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 보면 그냥 당원들만 만났어요. 과연 그러한 행보가 거의 전례가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어떻게 당심과 민심에 영향을 줄지 그것도 좀 지켜볼 포인트가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면담을 거절했고 이철우 경북지사도 거절을 했습니다. 오늘 반면에 이철우 지사가 다른 후보와는 좀 환하게 있는 모습을 저희가 좀 볼 수가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 후보 대세론, 이것이 과연 영남권 당원들의 민심에 따라서 아니면 최근 보여지고 있는 홍준표 시장이나 이철우 지사의 어떤 면담 거절로 인해서 어떤 그 당심에나 민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냐,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의외로 한동훈 지금 후보를 도와주고 있다고 봅니다. 이철우 경북지사나 홍준표 대구시장이 만나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지금 현재 트렌드가 지역 맹주를 자처하면서 우리들의 어떤 민심과 당심에 대해서 마음대로 하려고 해 라는 반발들이 결국에는 한동훈 후보의 지지로 이어질 공산도 있다. 저는 그런 측면도 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여야 마찬가지인데요.
예전처럼 어떤 하나의 지역의 맹주, 지역위원장, 뭐 시장, 도지사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책임 당원을 나를 따르라 해서 다 따를 거라는 그런 착각에 빠져 있으면 안 되는 네. 거예요. 지금은 유권자들이 워낙 특히나 당원들은 각 정당에 있는 당원들은요 굉장히 정보도 많고 정치 고관여입니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원들의 자율성을 해치는 부분에 있어서 행동들이 의외로 역효과로서 한동훈 후보를 도와줄 수 있는 공산도 네. 있고요. 저는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좀 지적하자면 도박을 건 게임이라고 봅니다. 결국 지금 대구에 왔는데 안 만나줬잖아요. 다른 분들이야 뭐 일정이야 그런다 치고요. 그랬을 때 만에 하나 결과적으로 한동훈 후보가 대구의 민심, 특히 당원의 민심을 많이 얻어서 대표가 되면 홍준표 대구시장은요, 대구시장으로서의 신뢰도나 정치적 입지가 확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굳이 그 강한 발언으로 홍준표 시장께서 한동훈 그 후보를 뭐 개인적으로 사감으로 좀 싫어할 수는 있으나 정치적으로는 너무 강한 발언은 본인 스스로의 어떤 무덤을 팔 수 있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톤 조절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개인적인 조언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의 향후 관계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도 보시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에이스 리서치의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차기 국민의힘 대표가 대통령실과 차별화해야 한다 32.4%, 현안별로 견제와 협력해야 한다 27.8%로 나왔습니다. 당정 일체로 한 목소리를 내야 16.6%, 여당이 중심이 돼서 정부를 이끌어야 한다 15.6%로 나왔는데 이 여론조사 결과는 윤희용 센터장님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지금 이제 일반 국민이기 때문에 지금 여당 대표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이제 차별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일반 국민의 기류가 이제 제일 높은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고 네.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실은 여당 지지층이 아니라 야당 지지층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또는 중도 성향층도 이 조사에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지금 전당대회와 관련해서 질문을 한 것이니까 국힘 지지층에서는 약간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 국민에서 1위로 나왔던 대통령과 차별화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맨 마지막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꼴찌로 나왔는데 제일 높은 것은 현안별로 이제 견제와 협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바라보고 있는 시각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이제 보여지는 포인트가 뭐냐 하면 두 번째로 높았던 것이 국민의힘 지지층 의견 중에서 당정이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26.9%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두 번째로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는 여당 지지층이라고 한다면 어쨌든 대통령과 당이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 한 배를 타고 있기 때문에라고 하는 것이 제일 높은 응답으로 1위로 나오는 것이 좀 상식적이거나 또는 뭐 일반적인 모습일 수 있을 텐데 지금 상황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도 현안별로 견제할 건 견제하고 협력할 건 협력해야 한다라고 하는 응답이 1위로 나왔으니까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도 이거 관계를 좀 일방적으로 가져가기보다는 좀 더 다변화해서 가져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기류도 만만치 않게 좀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네, 지금 윤희용 센터장님께서 분석을 해주셨지만 일반 국민 그러니까 이 조사에는 야당 지지층도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대통령실과 차별화해야 된다라는 답변이 높았습니다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현안별로 견제와 협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당정이 일체로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이런 답변이 많았던 것으로 나왔습니다.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결론적으로는 센터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견제와 협력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지층 내에서도 제일 많았다. 그렇다면은 소위 말해서 수평적인 당정 관계를 지지층에서조차 원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은 각 후보들이 이 당신과 민심에 호소할 때의 메시지는 견제와 협력을 통해서 여당이 정부 성공을 위해서 잘 이끌어 나가겠다. 이 정도의 메시지로 이제 축약이 되는 거거든요. 네. 자, 그렇다면 당신과 민심에서 바라볼 때 어떤 후보가 그러한 메시지에 잘 맞는 행보를 하고 있느냐 이 점이 관건이 되겠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 서영주 대변인께서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론조사만 분석하자면 견제라는 말이 들어갔죠.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가 얘기했던 수평적 당정 관계에 대해서 이 국민의힘 당원들도 많이 바라고 있는 것이고 네. 국민적 시각도 바라고 있다는 점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조사가 이제 6월 25일에서 26일까지 이루어졌고 일단 레이스가 체크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 메시지의 소구가 되려면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는 봐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구도 형성이 된 다음에
과연 지금 한동훈 후보의 어대한 분위기가 그 원희룡 장관과 나경원 후보, 그다음 윤석열 후보의 세 축에서의 어떤 추격전을 따돌릴 수 있는 수준까지 와 있는지는 한 일주일 빠르면 길게는 한 2주 정도로 봐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좀 평가를 합니다. 네,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의 단독 출마가 유력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이인영 의원이 과연 대항마로 나설 것이냐 이 얘기를 놓고 지금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오늘 김두관 전 의원이 당대표 출마설에 대해서 와전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당대표를 추대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출마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이재명 대표가 과연 단독으로 출마할 것이냐 아니면 김두관 전 의원을 비롯해서 다른 후보들이 좀 나설 것이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현재까지 시간을 보면 사실상 연임하겠다라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지금 뭐 이인영 의원은 불출마를 공식화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당대표 출마는 이재명 대표의 시간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네. 이인영 의원은 접었다고 보면 맞는 것 같고요. 오늘 김두관 전 의원이 무슨 출마 선언이 있는 게 아니라 해프닝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다른 사안으로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이 와전이라는 것들을 뭐냐면 오늘은 공식 출마 선언이 아니라 다른 사안에 대해서 기자회견이 있는 것이다라는 와전이고 불출마를 얘기하지 않은 걸 보면 네. 아예 또 출마를 하지 않겠다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심하고 검토하겠다라는 것이라서 김두관 전 의원 측면에서는 이번 당대표 선거 부분들을 전략적으로 한번 본인의 정치에 활용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민주당 내에서 이 이재명 대표의 추대가 옳은가 그리고 이게 도움이 될 것인가 라는 부분들이 내부적으로는 비판적 시각도 분명히 있다. 그리고 우려도 있다. 라는 측면에서는 김두관 전 의원의 이런 고심들이 하나의 기여점이 돼서 아직 공시가 되지도 않았고 민주당의 전당대회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좀 지켜보면 국민의힘 못지않게 나름대로 재밌는 또 판도가 벌어질 수 있다.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출마 가능성이 제기됐던 이인영 의원이 불출마를 했기 때문에 과연 다른 후보들이 나설 것이냐. 만약에 이재명 전 대표만 단독으로 출마를 해서 찬반 투표라든지 추대라는 형식이 됐을 경우에 과연 어떤 여파를 미칠 것이냐. 그 부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건 민주당한테 결코 좋은 결과가 아닐 겁니다. 아무리 이재명 대표가 지금 민주당 내에서 지지세가 공고하고 지도력을 발휘해서 인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선거를 통해서 다시 대표를 뽑는데 후보자가 한 명도 없고 전임자가 그냥 자동으로 연임하는 형식이 된다면 민주당 이름에 있는 그 민주라는 말을 아마 국민들은 다시 한번 다른 의미로 되새길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인영 의원이라든지 김두관 전 의원에게 그래도 출마를 해달라는 압력이 주변에서 있는 걸로 저는 생각하고 하다못해 이인영 의원에 대해서는 주변에서 그러려고 오선한 거냐, 왜 안 나가냐 이런 압박까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인영 의원이 출마를 주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 이제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개딸이라고 하는 분들이 출마 선언 비슷하게 얘기하니까 전화를 해서 또 압박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민주당 내부의 이 딱딱한 경직된 분위기가 결국 민주당의 앞날에 그렇게 좋게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 국민들께서 분명히 평가하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재명 전 대표의 당대표 연임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는 어떤지도 보시겠습니다. 앞서 에이스 리서치가 조사한 결과인데요. 이재명 대표의 연임에 반대한다가 46.4%, 찬성한다가 42.1%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주목되는 지점이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찬성이 80.3%, 반대가 11.6%로 나왔고 무당층에서는 찬성이 28.2%, 반대가 53.1%로 지금 조사가 됐습니다. 윤희용 센터장님, 네. 이 부분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체 일반 국민들 여론에서는 어쨌든 찬성이 42.1%, 반대가 46.4%, 통계적으로는 이제 큰 차이가 없는 것이긴 합니다만 뭐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게 이제 있는 것이니까 앞서 이제 여론들도 봤습니다만은 어쨌든 여야가 이제 엇갈리는 이런 이슈에 대해서는 첨예하게 이제 국민들의 의견들이 뭐 속성이 지금 양극화되어 있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지표 중에 하나이긴 할 텐데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제 찬성이 뭐 80%를 넘는 것이니까 아마도 이제 연임을 한다, 다시 출마한다라고 해서 지지층에서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높게 형성되거나 또는 그것으로 인해서 지지층이 이탈하거나 이런 현상들은 이제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무당층에서는
찬성보다는 이제 반대 응답이 좀 2배 가량 네. 높은 상황이고요. 아직 이 조사에서는 이제 이념 성향을 묻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중도층에서도 전폭적인 찬성 비율은 아닐 텐데요. 어쨌든 전당대회가 어쨌든 당의 이제 다양성을 보여주고 또는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또 외연을 확장하는 이제 그 기회인 것이니까 좀 이제 경쟁 구도로 좀 보여지게 되면 경쟁이 좀 있는 모양새가 사실은 전통적으로는 좀 합리적인 모습이긴 하는데 지금은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출마를 한 상황에서 출마하게 되면 당선이 이제 거의 확실시 된 상황이니까 뭐 다른 후보들이 이제 감히 뭐 굳이 도전할 이유를 이제 찾지 못하는 그런 상황일 텐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경쟁의 모습들을 만드는 것을 마지막까지 당에서도 노력을 하는 것이 전당대회 이제 의미를 살리고 효과를 이제 크게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모습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아무래도 이재명 전 대표는 당대표 연임도 연임이겠습니다만은 대권을 꿈꾸고 있는 대권 주자이기 때문에 지금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무당층에서 반대가 찬성보다 2배 가까이 높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연임이 이재명 대표가 생각하는 대권 가도에 도움이 될 것이냐 그 부분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줄곧 당직을 하면서든 당직을 떠나서든 얘기하는 건 이게 연임은 이재명 대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건 민주당의 집권에 빨간불이 켜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결국에는 김영진 의원도 이재명 대표와 친한 네. 친명이라고 했더니 김영진 의원도 반대를 했지 않습니까? 연임이라는 거는 민주당의 정통을 깨는 것도 있고 연임 자체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가 된다면 그 부담감이나 여러 가지로 돌파할 부분들이 정치적으로 손해보는 게 많다. 떠밀리듯 하지 말아라. 라고 했던 것들은 이런 점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선을 가기 위해서 연임을 하는 부분도 충분히 있을 것인데 그러면은 당원들이 다 100% 찬성을 해서 대통령이 될 수 있느냐? 그건 구조적으로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80%의 당원들이 이재명 대표의 연임을 찬성한다 하더라도 이 무당층의 한 절반 이상이 반대를 하는 것은 이걸 다 총합을 합해 놓으면 뭡니까? 대통령을 가는 데 있어서 이번에 윤석열 이 정부를 만든 게 0.74%잖아요. 25만 차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당원들이 다 뭉쳤는데도 25만 표가 진 거란 말입니다. 결국 이게 중도층에 속을 못했다는 측면에서는 네. 굉장히 우려가 큰 부분이고 저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들이 이 미래와 내일을 봐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이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황금보다 귀한 거에 소금입니다. 근데 소금보다 귀한 게 지금이라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정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이 중요하다고 해서 지금의 선택을 하는 것들이 미래를 보는 데 있어서 과연 옳은 선택이냐라는 것들은 민주당 내에서 숨죽이지 말고 뭔가 이제 소리를 낼 때가 되지 않았냐 좀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네. 민주당 내부에서 좀 소리를 낼 때가 되지 않았느냐 유희석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 당 방금 전에도 전당대회 얘기를 했는데 저희 여론조사 분석하면서 여러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국민적 관심도 관심이지만 이 이슈가 끌고 갈 여러 가지 전국 상황들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 같은 걸 생각해 보면은 지금 당장 당권을 잡는 것, 그래서 대선 후보 되는 것만 보는 것이 과연 이재명 대표가 수건인 그 집권하는 길에 맞는 거냐,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분명히 갖고 있을 텐데 민주당 지도부 또는 구성원 대다수는 아마 바로 앞에 있는 것만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좀 멀리 봐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네. 오늘 세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 서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 대변인,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